오늘 강의는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되는 마지막 과정인 반국가 세력을 토벌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목표 사법부의 개혁 혹은 사법부에 숨어든 반국가 세력을 토벌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룩한 한국 현대사의 성취에는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 어떠한 공비 침략이라든가 또는 공산 좌파들의 반국가적인 이런 행위, 그리고 국제 환경, 국제 관계가 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기에서 가장 큰 위기가 반국가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성취하려는 그 어떠한 의욕을 혹은 그 목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공작과 음모였습니다. 우선 해마다 찾아오고 있는 가뭄과 홍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변화를 눈치챈 이 자유우파는 여기에 따른 대응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시킨 4대강 사업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뭄과 홍수는 이제 거의 예방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그 아열대화되면서 겨울은 따뜻해지고 여름은 굉장히 길어지면서 강수, 눈과 비가 이 아열대처럼 집중적으로 그 기간이 굉장히 짧게 이 강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자유우파 과학자들이 지적함에 따라서 가뭄의 피해가 커지고, 왜? 비가 안 오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비가 오는 기간이 짧으니까 단시간에 비가 많이 내리고 낭비가 되고, 또 갑자기 물이 쏟아지니까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이런 보고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고 홍수 때는 그릇을 비우자, 이런 정책이 4대강 사업입니다. 그래서 4대강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뚝을 높이고 강의 바닥을 준설을 해서 깊이 만들면서 물을 쉽게 말하면은 그냥 흘러보내니까 저장하기 위해서 보를 쌓자, 이게 4대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이 늘 저장되어 있으니까 큰 그릇에 가뭄의 피해가 없어지고, 단기간에 홍수 피해가 나는 우기에는 그릇을 비워 놓으면서 그 홍수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그런 사업을 성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와 가뭄은 거의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약 한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반국가 세력들은 물을 가두어 놓으니까 생기는 수생식물을 녹조라고 주장하면서 이 녹조물을 마시면 카페라떼 이것처럼 녹조라떼라는 이런 그 선동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 볼을 허물어야 된다, 물을 가두어 놓으니까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볼을 허문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라는 이런 온갖 음모와 국정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볼을 허물었던 지역은 지금 봄에 가뭄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우기에는 홍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지난 여름에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뭡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손이 닿아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머물러 있어서 오염된다, 이거를 과학으로 그것을 어떠한 개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볼을 또 예산을 들여서 허물어버리는 이런 아주 반국가적인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볼을 허물었다든가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산강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가뭄 피해와 홍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홍수 피해 그리고 가뭄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산불 피해도 4대강 사업과 비슷한 반국가 세력들의 방해가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가 성공한 경제발전과 함께 또 하나의 업적이 산림녹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성취한 산림녹화를 그 치명적인 결점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작을 해왔어요. 그중 하나가 산불이 나기 좋게 산불을 조장시킨 겁니다. 왜? 봐라, 산림녹화 때문에 이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마을까지 다 불탔지 않느냐. 태양광 시설로 바꿔야 된다. 온 산에 지금 태양광 시설이 있어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완전히 지금 금수강산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 태양광이라는 것은 개발을 할 수 없는 그 뭡니까? 사막지대라든가 이런데 해야지. 국토가 좁은데 수해라든가 우리 한국에서는 수자원이라든가 혹은 원자력 발전에 힘을 써야지. 좁은 땅덩어리에 온 산에다가 그 태양광 시설이 얼마나 혐오 시설인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은 잘 알 겁니다. 문재인 정부 완전히 국토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산불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현재 사람이 쓸만한 데는 나무를 다 베버리고, 나무를 베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목이 산이 안 되고 잡종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을 가진 지주들이 전부 다 잡종지라 하면 건물도 지을 수 있고 태양광 시설도 지을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태양광 허가를 받아서 잡종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안 심어도 되니까 온 산이 지금 산림녹화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산림녹화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부와 민간이 관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팽개쳐 놓는다고 산림녹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관리 경영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임도를 만들면 생태계가 자유로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정상적인 발전을 못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이 산에 이렇게 임도, 요즘 차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임도가 없으니까 차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 임도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임도가 없어지니까 화재가 일어났을 때 격리하는 차단막 구실을 하는 그런 시설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화재에도 화재가 대형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화재가 이렇게 대형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도 설치를 반대함으로써 그 차단막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화재에도 대형 화재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국가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성취한 산림녹화를 훼손시키기 위한 공작이고 업무였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 환경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대형화하게끔 그들이 공작하고 업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화재 진압을 위한 헬기 도입이나 돈이 좀 부족하니까 헬기를 임차하는 예산을 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긴급 재난 예비비 혹은 긴급 재난 대처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려가지고 이번에 산불, 대형 산불을 일어났는데 산불 진압을 위한 용역조차 고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산불이 일어났는데 산불을 끌 장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산불을 끌 그 하여튼 그 인원을 쉽게 말하면 용역을 고용할 수 있을 예산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산불에 공무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끌리는데 그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 보는 사람이 산불을 끄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빈손으로 산불에 대처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만큼 막은 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한 거지. 이 반란 도둑대들 반국가 세력들의 음모에 의해서 지금 국토가 산불에 완전히 파괴될 그럴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 그런 공작이나 음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대통령 탓을 하는 거예요. 국정마비다. 국정마비를 누가 시키십니까?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번 산불 이런 사태에 있어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동안에 어떤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세월호, 이태원 사건 이런 사건의 음모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 사태로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 산불도 음모고 세월호도 음모고 또 이태원 사건도 반국가 세력들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도된 사건이다. 이런 음모론을 믿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 삭감과 환경단체들이 꾸민 계획에 따라서 산불이 일어나기 쉽게 그리고 대형 화재로 발전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계획하고 만들어 놓고 소방이라든가 이런 방제를 할 수 없게 예산을 빵원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상태에서 중국인이라든가 혹은 노숙자 등을 하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방화를 시키거나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산불을 유도하는 식으로 불을 지른다든가 혹은 산불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음모론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겁니다. 이 산불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 정상적인 사람이 움직인다면 이런 산불이 과거에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더구나 전국에 동시다발로 일어나느냐. 이런 음모론을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음모론을 믿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산불 피해로 눈물 짓는 국민들 앞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광화문에서 산불이 일어난 것에 환호하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자기들 의도대로 됐으니 좋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찍고 환호를 하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북두 시민혁명군은 음모론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에 우리가 춤을 추겠습니까?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찬대는 윤석열을 탄핵시키면은 이번 대형 산불 국가 재난에 협조하겠다. 이런 막말을 막 해대고 있어요. 꼭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워딩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 말의 깊은 뜻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권 탈취라는 권력 투쟁에 국민들의 재난을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음모 혹은 그들의 의도에 힘이 실리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켜야만이 국정에 협조하겠다. 왜? 예산을 빵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반국가 세력들은 그런 발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IMF 사태 때도 북두 시민혁명군은 목격했고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80 가까운 나이가 된 김대중은 일생에서 이제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가 IMF 사태가 일어나겠다. 그리고 외화가 부족하다. 그러니 이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기아 자동차와 한보 철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김대중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의 정치적인 전략은 자유민주주의가 성취한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눈에 가시인데다가 김영삼 정부의 몰락이 야당 집권에 유리하다는 이런 정치적인 전략에 따라서 IMF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아 자동차와 한보 철강에 대해서 더 악화시키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들은 국민 이런 말을 하지만은 말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이념적인 혁명과 권력 찬탈만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IMF로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IMF 사태이며 세월호 사건이고 무항공항 비행기 충돌이고 이태원 사건이며 부정선거들하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철저히 믿게 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산불이 일어나서 눈물 짓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우리가 승리를 성취했다라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무언가 자기들이 기여를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만이 국가 재난에 협조하겠다라는 이런 막말을 막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두시민혁명군 이게 고의적이고 음모론적이다. 이놈들이 그런 장치를 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막말을 해대는 것을 보면 무언가 그놈들이 개입했다라는 이런 그 의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극반전, 북두시민혁명군의 강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에릭 프롬의 The Freedom The Escape of Freedom이라는 이런 그 책하고 또 하나는 물극반전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저 물극 필반, 물이 겉해지면 물이 끓는 것이 액체가 이 끓는 것이 오래되면 그 끓는 것 물이 빛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물극 반전의 원리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약 한 40년 동안 기세를 부렸던 반국가 세력의 시대는 끝이 나고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기승을 부리면 기승을 부릴수록 물극 반전의 그 어떤 증거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종말을 구하게 되니까 이 종말에서 그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약점이 많고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만약에 권력 투쟁에서 실패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끝이 난다는 이재명을 이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이 완전히 이재명은 사면 초과잖아요. 이재명은 만약에 권력 투쟁에서 진다면은 생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이재명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정권 탈취를 위한 권력 투쟁에서 이재명은 낭패를 만난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그 현대사의 성취, 경제 발전, 물적인 성취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물적인 성취 안에
정신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탄핵 정변에서 밝혀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대사의 성취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내부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서의 기독교 세력과 또 그 자유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혀나온 2030 세대들이 토착화 되면서 한국의 정통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육성되고 성공적으로 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 그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방식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한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또 그들이 광장으로 밀려 나와서 반국가 세력들에게 저항하고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국 현대사의 성취로 육성된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이번 탄핵 정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탄핵 정변의 승리는 마지막 남은 고지인 사법부의 개혁 그리고 계몽하는 목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세력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더욱 단합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투쟁에 몰입하여서 반드시 사법부에 숨어든 그 진지를 털고 숨어든 반국가 세력들을 토벌해내야 합니다. 지금 오랜 기간의 반국가 세력들과의 투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예산도 자금도 거의 바닥이 나고 우리 국민들도 그 반국가 세력 각곳에 각곳에 숨어들어서 진지를 털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의 반격으로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지쳐 있는 자유우파 세력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과 2030 세력은 신념을 가지고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쳐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그리고 자유시민들이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면 여러분들에게 자금과 혹은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악마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숨이 꼴딱꼴딱 할 때까지 몸속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언제나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니 기독교 세력과 2030 세대는 좀 더 힘을 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이 얼마나 이 한국에 폐해를 끼쳤는가 하는 실증적인 예를 하나 들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발전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들의 문화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무 슬픈 노래, 비탄조 노래라든가 일본 노래를 흉내를 낸 거라든가 이런 그 창작의 의미를 훼손하는 노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에 따른 소비 문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3S 정책을 썼습니다. 영화, 스크린, 스포츠, 섹스라는 그런 문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자 반국가 세력들이 독재자들이
국민들에게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또 그 창작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에 간섭하는 독재, 자기들이 원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정치를 선동하고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을 퍼붓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섹스라 하면서 성적 개방과 성적 문호를 개방한과 동시에 영화, 스포츠 이 모든 것이 K 문화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7080이라는 간판을 너무나 많이 볼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박정희 시대 그리고 전두환 두 대통령의 문화가 아직도 국민들 내리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이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우연히 라디오를 틀다가 서울교통방송이라는 그 채널이 잡혀서 그 방송을 듣게 됐어요. 지금 그 방송이 정확한 그거는 뭐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거기서 멘트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 하니까 지금 서울교통방송이 무슨 비상경영에 돌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래만 틀어주고 있고 곧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노래를 틀어주는데 전부 다 7080 노래예요. 나도 7080 시대의 젊을 때를 보냈기 때문에 그 유행가를 거의 다 알아요. 뭐 부를 줄은 몰라도 그때 노래구나 이런 건 다 압니다. 모든 노래가 한 1시간, 2시간 정도 들었는데 전부 다 7080 노래예요. 그 내가 왜 2시간을 듣게 됐냐? 내한테 익숙하니까. 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들이 쉽게 말하면 서울교통방송에 나오는 연예인이라든가 가수라든가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문화정책을 지금 비상경영 시대에 그 노래를 틀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그 시대의 노래만이 아직 살아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 묘한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으면 그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에쿠 우순이 뭡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강태인이 지금 그 문화공보부 장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7080 세대예요. 그때 연극의 유행이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 시대의 영화나 연극이 아직 명작으로 남아있고 영화와 연극의 가장 전성시대가 그들이 독재라고 주장하는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 반국가 세력들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만큼 이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속여왔던가 이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7080이라는 간판 이야기를 했고 오늘 듣게 된 서울교통방송의 비상경영 체제의 음악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 반국가 세력들에게 그만 속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반국가 세력들에게 엄청나게 속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들이 문화를 독재화하고 삼해수 정책을 썼다 하는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시대의 문화를 아직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시대의 문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국가 세력들에게 물어봅시다. 반국가 세력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는 뭔가 물어보세요. 기껏해야 북한처럼 체제를 옹호하는 노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문화가 다양했느냐?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시대보다 문화는 이념에 치우치고 그 정치 체제를 선전하는 노래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임을 향한 행진곡 뭐 이런 노래밖에 없어요. 운동가요밖에 없습니다. 기껏 운동가요 안치환이 그 장르가 뭡니까? 연극 영화가 얼마만큼 훌륭한 명작이 남아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반국가 세력에 속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 그리고 자유우파 세력이 만든 것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다. 이 문화에 대한 성취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루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에 남겨진 문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연극도 고도를 기다리며 말과 이야기, 길들이기, 에쿠서 뭐 이런 걸 북두시민혁명군도 젊은 시절에 다 본 거라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 나머지는 더 많이 있지만 북두시민혁명군이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유인촌이 강택이 아주 유명한 에쿠스 그리고 뭐 추소뭉이 뭐 빨간 피트의 고백 뭐 이런 거 유명한 명작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 대학생들이 혹은 조금 뭐 행패이 되는 사람 연극을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연극 유명한 게 있습니까? 나는 연극을 한번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7080 시대의 리바이벌밖에 없더라고. 내가 지금 현재 관찰해 봤을 때 그 이외에는 이념 연극밖에 없어요. 북한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 세력과 2030 세력 그리고 자유시민들은 이번에 남은 마지막 과제인 사법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 재난에 그들이 승리했다고 그들의 음모가 혹은 공작이 성공했다고 국민들이 모두 불타서 국민들이 그 민생에 허덕이게 되면서 현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낼 것이라는 이런 국민 재난을 이용한 그 어떠한 정권 탈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자각하고 정권 탈취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모든 성취가 박탈당할 위기에 있다라는 이런 계몽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그 반국가 세력들의 후광이고 병풍 역할을 했던 사법부를 완전히 박살을 냅시다. 이번 이재명의 항소심은 절대 우리 자유우파가 망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또다시 계몽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유시민들이 성취한 현대사의 업적을 지켜서 우리 국민들이 번영, 물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안정을 계속 지키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자유시민들도 이번 항소심 무죄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항소심 무죄를 내린 사법부를 불태우고 완전히 박살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이 북두시민혁명군이 힘을 내게 하는 비타민입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간혹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